번에 많은 일이 일어나면 불쾌해지나요? 당신은 예술 작품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나요? 당신은 쉽게 깜짝 놀라시나요? 당신은 통증에 좀 더 민감한 편인가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미묘한 것들을 좀 더 잘 알아차리는 편인가요? 모두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은 매우 민감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HSP,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정의, 특징들을 얘기 나눠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HSP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HSP를 국내 논문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제로 연구된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막 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SP는 이 LA 아론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연구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대체 뭐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HSP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HSP는 중추신경계가 예민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랑 이제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감각 정보가 있잖아요. 이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은 이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선별하고 여과하고 주의 집중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 중추신경계에서 한단 말이죠. 뇌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우 민감한 사람의 HSP 같은 경우는 평범한 자극도 강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를 바로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997년에 이 아론이랑 동료들이 한 연구에 의하면 한 15%에서 20%의 사람이 HSP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HSP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HSP는 선천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그렇게 처리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건 타고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HSP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HSP의 특징들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깊은 처리입니다. 무엇이든 깊게 생각하고 오래 곱씹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자극들도 쉬이 넘기지 않는다. 이 단순한 자극도 여러 측면을 분석해보고 자꾸 곱씹어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영화를 딱 봤어요. 아 정말 재밌었다. 별로네. 이런 정도의 감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주인공의 내적 심리, 감독의 연출 의도 이런 거를 세세하게 곱씹으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 하나의 특징만으로 HSP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말 영화 강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의 특징만으로 내가 HSP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고 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 특징들을 다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과자극입니다. 과자극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 있죠. 예를 들어 소음, 빛,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가 여과가 안 되고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혼잡한 장소,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금방 지치고 두통을 느낀다거나 막 숨이 막힌다거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내적 충동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뭔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 활동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하고 나면 다른 사람보다 극도로 이제 피곤해져 있는 거죠. 집에서 좀 뻗어 있어야 되고 그런 날은. 제 지인 분은 이제 HSP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집에서도 이제 생활소음이 있잖아요. 귀마개를 끼고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돼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뭔가 놀고 들어오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좀 멍 때리면서 휴식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정서적 반응성, 공감 능력입니다. HSP는 타인의 어떤 기분, 미묘한 감정 변화에 영향을 굉장히 잘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잘 캐치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깊게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되게 지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꾸 너 뭐 무슨 일 있어 요새? 물어보면서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의 이제 소중한 사람들,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그거에서 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가 좀 어려우세요. 꼭 내 일인 것처럼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고 뭔가 해결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감정도 같이 좀 다운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미묘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자극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개가 다 연결이 되죠.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만한 그런 미묘한 자극의 변화?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중을 하는데 나는 공기가 너무 텁텁해. 오늘따라. 뭔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아서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카페에 가서 여기 분위기 좋다, 여기 카페 예쁘다 하지만 나는 좀 조명이 너무 푸른 것 같은데 좀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캐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장단점을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창의성이 높고 예술성이 높을 수 있다. 그 미묘한 감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면 얼마나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예술성, 창의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높은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에 섬세함이 있다. 또 굉장히 오래 곱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선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숨고해 보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HSP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이게 선천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기질에는 항상 장단이 있어요. 어떤 기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HSP는 뇌의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깊은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극들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의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과부하가 오고 번아웃이 올 수가 있다. 또 내가 과분석, 그러니까 계속 깊게 숙고하면서 오래 곱씹어보고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현명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이 되게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지나치게 많은 자극에 쉽게 압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도 있고 잘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HSP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 HSP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 긍정 환경,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이득을 보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중추신경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정된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싹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만족과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다.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모두 반응성이 높다. 모두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SP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하드한 가혹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더 심리적인 고통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굉장히 민감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껴주실 때는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도록 애를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SP 맞춤 마음관리법 2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HSP는 무엇보다 감정적인 휴식이 중요합니다. 자꾸 과도하게 뇌가
각성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극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 각성 상태에서 이완 상태,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 나한테. 자기 돌봄인 거죠.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꼭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한테 계속 시간을 줘야 돼요. 이완 모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인 기법들이 있어요. 이완 기법도 있고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가를 추천을 합니다. 이완하는데 휴식을 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요가를 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요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5분 정도 누워서 이렇게 이완하면서 호흡하면서 누워있잖아요. 그때 저는 꼭 잠이 들더라고요. 그 5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이완이 된다라는 거죠. 이완이 됐을 때 우리가 잠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밤에 잠이 못 오시거든요. 각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요가는 이완을 돕기 때문에 요가라는 운동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어떤 사고가 들어갔을 때 그 인지를 재해석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어쩔 때는 깊은 통찰을 주지만 어쩔 때는 좀 과도한 나만의 세계에 갇힌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좀 과도하게 생각했나? 이건 그냥 넘겨봐도 되는 건가? 꼭 이렇게만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는 거 있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이 HSP가 마음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같이 스트레스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다뤄나가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국민 마음투자라고 해가지고 8번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댓글로 링크 한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